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로망이었던 현대 자동차 포니. 포니 이러고 모양이 참 귀엽고 그 나이에 좀 맞더라고. 그리고 차 그 스타일이 그 전면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각이 있는데 뒤에 그 C필러 쪽에서 트렁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선이 참 예뻐요. 지금 봐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넘어가잖아요. 랩시뿐 아니라 성능 또한 우수했던 포니. 추억의 자동차 포니가 아직도 도로를 누비고 있다. 30년 전에 탄생된 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동력이 탁월한 포니. 18년째 포니 사랑에 푹 빠져있는 노현석 씨. 포니는 탈 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차예요. 항상 포니는 제가 탈 때마다 즐거워요. 2000년도에 살고 있지만 80년대 당시에 제가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이 차가 뭐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는 몰라요. 그냥 아빠가 해주는 말만 믿으니까. 근데 아들은 지 생각에는 이게 수북한지 알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현석 씨에겐 포니는 추억의 보물 1호이자 끝까지 함께할 가족이다. 대한민국을 달리는 제1호 국산차 포니. 그러나 포니가 완성되기까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백월돈 시절에 자동차 독자 개발 선언에 들끓었던 비난들. 정주영의 자동차 독자 개발 주장에 코웃음을 쳐대던 해외 자동차 CEO들. 당시 자동차는 선진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주영의 자동차 수출 발언은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 글로벌 5위, 세계 속에 우뚝 선 현대 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까지 그 성장 엔진의 시작은 강원도 통천. 가난한 농가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정주영. 어린 시절 굳은 일을 도맡아하며 살아가던 중 가난을 탈피하려 서울로 가출하게 된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막노동과 신문 배달이며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던 정주영. 지인의 소개로 쌀 배달을 시작한 뒤 특유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아 쌀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동시에 가난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동네 면장집에 가가지고 묵은 신문을 봐가지고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신문을 봐가면서.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내가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리 식구들을 내가 장남으로서 돌볼 수 있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길러진 정주영의 절약정신. 왕 회장 시절에도 회장실은 그래서 늘 소박했다. 낡은 쇼파와 앞창이 다른 구두. 평생 부지런하고 검소했던 정주영 회장. 그는 돈을 다스리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좋은 뜻을 위해서 큰 돈을 쓸 때는 사업 이외에도 정말 상상하기 힘들게 그렇게 큰 돈을 선뜻 쓰시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 작은 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챙기시고 낭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그냥 아주 불호령을 내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아주 특이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주영은 쌀가게를 인수하면서 벌어들인 돈 3,500원으로 아현동의 자동차 정비공장 아도 서비스를 인수했다.
낮에는 영업, 밤에는 기술자 보조로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 과정을 통해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완벽하게 터득하게 된다. 타 정비 공장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빨리 고치는 대신에 수리비를 비싸게 받았다. 이는 정주영의 타고난 사업 수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하며 터득한 기술로 현대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때부터 독자 개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된 정주영.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고 이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1964년) 차관 요청을 위해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곧게 뻗은 아우토반 위를 시속 160km로 달려본 뒤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서독의 형제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우토반이 박정희 대통령의 도전 의식을 불태웠던 것이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 착수를 지시했으나 고속도로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 예산 낭비가 뻔할 거라는 이유로 국민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정치인들이 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가 돈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를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둘째가 나라에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해서 차를 쓰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그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은 농사 못 짓는 시골에 비료공장이지 무슨 고속도로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그냥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에 대한 신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는 기업에게 고속도로 건설을 맡기게 된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맡은 사람은 바로 정주영.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공사지만 정주영은 즉시 공사에 착수했다. 해보기나 했어? 바로 이 무한한 도전 정신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뭐 정주영 회장은 뭐 정말 박 대통령한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아주 최고의 원군이었죠. 미흡 하나마 뭐 이 100km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태국에서 또 놔본 경험이 있고 그게 유일한 현대 건설이었어요. 1968년 2월 1일 착공된 경부고속도로. 주위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수군거릴 때도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근로자들처럼 정주영은 개조한 미군 폐 지프차에서 하루를 보내며 현장을 진두지휘했고 차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습관은 훗날 습관화되어 목 디스크가 되기도 했다. 24시간 현장에 있어서 현장맨으로 불렸던 정주영. 지금 사장 그 현대건설 일을 때 내가 봤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일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 아무 데나 자고 그냥 거기서 되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냥 이 인부들 같이 그냥 어떤 데 일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지. 그 사람 했던 거 보면 아이 어렵지만 됩니다. 안 되겠다. 아이 됩니다. 그러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다. 공사 기간 중 가장 난 코스였던 당제 터널 구간. 이곳에서 생명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톤내로 공사가 제일 난 공사예요. 길지도 내로. 또 측풍령의 그 공사. 그 난 공사가 이제 톤내로 공사라고. 왜 그러냐면 톤내로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톤내로 사람도 무너지잖아. 사람도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잡석층 때문에 드릴로 굴을 파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탓에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사고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어놓아 공사 진행에 문제를 일으켰고, 터널 앞 느티나무를 베는 사람은 다음 날 사고를 당한다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참담했다.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바위 뚫는 거 차감길 하다 보면 수맥 징조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 무서워가지고 감히 못하는 거야.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인부들을 지추고서 당신이 앞에 나서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감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걸 뚫어 가지고 현장 인부들을 따르게 한다든가. 안타까운 인재의 연속에도 공사는 강행되었고 결국 3개월 소요될 공사를 25일 만에 완공, 당제 터널은 뚫렸다. 정주영 사전에 중도 하차란 없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다. 1970년 7월 총 예산 429억 7,300만 원으로 이룬 경부 고속도로. 이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최단 시일 내 완공이란 기록을 세웠다. 국가적으로 경부고속도로 1차 준공을 몇 월 며칠로 딱 결정했다. 이거를 완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할 때는 정주영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딱 맞춰가지고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 타고 가서 그 가까이서 준공식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사장, 이한림 장관이 태포를 끊고 축배를 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싸안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정주영은 늘 나라를 인체에 비유하며 도로는 인체의 혈관, 자동차는 혈관을 도는 피라고 했다. 튼튼한 혈관인 경부 고속도로. 그래서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대그룹으로 보면은 말씀입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일종의 언어의식 같은 걸 갖게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공구를 건설했고, 또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자동차는 현대건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정주영은 자동차 개발에 착수하려 했지만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타사와의 합작을 고민하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한국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러 들어와 있었다. 미국 자동차 전략은 한국에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훌륭한 노동력을 가진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대 같은 그런 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조립 생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치고 노동력을 양성하고 그런 다음에 대단히 조립 기지를 한국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하고 아세안 시장을 멀리 보면은 미국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경제계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통역을 담당한 정인영과 정주영의 집요한 설득 끝에 현대와 포드는 자동차 조립 기술 계약을 체결한다. 현대는 1년 만에 코티나를 조립, 생산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는 정주영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려갈수록 정주영의 자동차 독자 개발 욕심은 더욱 강해졌다. 조립 공장에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독자 개발의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 독자 개발 도움 요청에 포드는 무리한 보증금을 내세워 한국에 투자 가치가 없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다.
사실상 포드는 한국에서의 독자 개발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자존심이 상한 정주영은 포드와 결별을 선언한다. 하지만 자동차 독자 개발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조립생산 파트너니까는 포드가 엄청난 어떤 돈을 투입을 하면은 현대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현대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차종 선택이라든가 생산 설비 선택이라든가 전부 이런 거를 다 포드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포드와의 결별 후 이탈리아와 손잡은 정주영.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 주지아로는 복스바겐 골프,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디자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세영 사장은 주지아로에게 포니의 스타일링을 부탁했고 그때부터 포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의 현대자동차를 육성한 것은 뿌리는 정주영 회장이지만은 실제로 그게 창업해서 초기에는 바로 밑에 동생 정세영 회장이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인영 회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 그분이 현대 양행이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도 있고 또 선진 경영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동생도 있고 뿌리는 정주영 회장이고 그래서 삼형제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오늘날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조립 현장에서 부품 정도만 만져보던 현대 직원들에게 이탈리아 현지의 작업 모습은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들여다보는 일뿐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기술을 배우기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일단 노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면서 연구를 해나갔다. 이 연구 노트를 일명 이대리 노트라고 한다. 이는 훗날 현대 자동차 차체 설계의 기본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이충구 사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탈리아 가서 그 주지아론 그 디자이너를 만나서 이 디자인을 그러니까 미시비시에서 란사라는 차가 있습니다. 포니 크기에 그걸 한 대 들여다가 모든 건 다 버리고 플로어 판넬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개발한 거죠. 같은 시간 한국에선 정주영과 직원들 모두 철야 작업에 매달렸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 10%를 가지고 일하는 정주영과 현대 직원들. 결국 그들은 해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국산 모델 자동차 포니. 작지만 강한 조랑말이란 뜻의 포니가 탄생한 것이다.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선 국산 최초의 자동차 포니에 국민들과 국내외 반응은 뜨거웠다. 그러나 현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 (1977년 5월) 조선호텔 스위트룸. 리처드 스나이더 미국 대사관은 정주영에게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정주영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난 깜짝 놀랐죠. 좀 서먹서먹해요. 분위기가 연기가. 그래서 제가 마주 앉았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전에 논의됐던 게 이제 그 스나이더 대사가 먼저 이야기를 끄는 거예요. 정 회장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서 자동차 독자 개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당시 미국을 대표하던 자동차 회사 포드와 GM, 스나이더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현대의 자동차 독자 개발을 끝까지 반대했다. 정종 회장이 그때까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이제 듣고만 있었고, 근데 이제 다 듣고 나서 정종 회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잘 만들면은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국기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건설에서 번 돈을 다 들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후대들이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디딤돌을 내가 몇 개 놓을 수 있다면은 나는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 2만여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산업의 꽃 자동차. 그만큼 자동차는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를 일찌감치 눈치챈 정주영은 자동차 독자 개발 생산을 밀어붙인다. 처음부터 물건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와도 그걸 공정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럼 해보다가 하면 또 안 맞으면 콤비아 쌓아놓고 또 그냥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가 이제 서서히 그게 하면서 하루에는 한 대도 못 만들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 되면 2대도 만들어지고 5대도 만들어지고 10대도 만들어지고. 1975년에 생산, 1976년 판매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 포니.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독자적인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국내는 포니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마이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 경제 신화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현대차만 가면은 이야 우리 회사 차다. 이제 포니 가면은 야 저건 내 손에서 만든 차다라고 그냥 배가 저절로 부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혹시 소주 한잔 먹어도 야 내가 만든 차다라고.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선 현대자동차. 1985년 소나타, 1986년 그랜저, 1995년 아반떼와 2000년도에 산타페를 생산하면서 국내 1위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꾸준히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도 한창이다.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해오던 최빈국에서 하루 4천여 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선진국 100년의 노력을 반세기 만에 따라잡는 데는 포니가 있었다. 현대자동차 부두는 하루에 4,800여 대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작업량이 증가했을 경우 5,000대 이상도 저희가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되는 국가는 전 세계 여러 국가로 보시면 되고 북유럽, 북미, 중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그중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단연 1위. 세계를 향해 달리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포니의 눈부신 질주 이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차 포니를 꿈꾸고 만든 정주영. 그의 영문대로 바퀴 달린 국기 현대자동차는 오늘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언제나 현역이고 싶었던 백발청년. 근로자들과 함께하길 좋아했던 회장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했다.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쉼 없이 살다간 노동자 정주영.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때가 오면 좋은 때를 탁 찾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쁜 아군의 시운을 슬기롭게 넘어가서 다시 또 좋은 때와 좋은 운수와 연결시킨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주영의 선택. It's not that unusual when everything is beautifu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The sky knows when it's time to snow. Don't need to teach a seed to grow.